자, 어디로 가볼 거냐면, 여러분, 11페이지 한번 가보세요. 한번 11페이지에. 11페이지에. 자, 여러분, 저를 보세요. 여러분, 우선, 우리가 거기에 11페이지 교육목적 내재설. 그래서 대표적인 사람, 듀이나 피터스 같은 사람이 있는데, 보세요. 한번. 여러분, 듀이 그럼 뭐가 생각이나, 일단. 프라그마티즘, 실용주의, 진보주의 교육학자 그러는데 항상 이런 실용주의, 진보주의, 프라그마티즘 그러면은 이것은 아동 중심입니다. 아동 중심 장래 생활 대비예요. 현재 생활 자체예요. 항상 대비고 아동 중심이나 그럴 때는 현재 생활 자체를 중시합니다. 그런데 이제 실용주의니까 실제 생활에서 요용성이야. 내 말 이해가요? 실제 생활에 도움이 될 때만 가치가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실제 생활에서. 그래서 엄격하게 말한다면 우리는 교육은 교육 그 자체이다. 사실 교육 그 자체로서는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생활 그 자체이다라는 말은 좋은데 교육 그 자체라는 표현은 조금 어색합니다. 근데 여기서 교육 그 자체라고 하는 표현은 사실은 교육은 다른 것을 위한 수단이어서는 안 되고 수단이어서는 안 되고 수단이라고 할 당내생활 돼버리잖아. 수단이어서는 안 되고 교육 그 자체를 중시한다는 표현인데 정확하게 표현한다라고 한다면 교육은 장래생활 대비 수단으로서의 의미가 아니라 생활 그 자체이다. 이렇게 표현이 되져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기를 뒤를 지워버리세요. 그리고 이렇게 써놔보. 교육은 그 자체이다. 그 자체가 목적이다라는 말을 지워버리고 말이 잘못됐다는 건 아니야. 근데 정확하게 교육 그 자체라고 써보세요. 뭐라고 하냐면 교육은 생활을 위한 준비가 아닌 교육은 생활을 위한 준비가 아닌 생활을 위한 준비가 아닌 만약에 생활을 위한 준비이다 그럴 때는 장래생활 대비가 돼버리는 거야. 생활을 위한 준비가 아닌 생활 그 자체이다. 생활 그 자체이다. 그래야 정확한 표현이에요. 생활 그 자체이다. 교육은 생활을 위한 준비가 아닌 생활 그 자체이다. 그랬어요. 자, 저를 보세요. 자, 이제 왜 내가 미리 교정을 안 해주냐 그러면은 가끔씩 문제를 좀 섬세하게 나올 때 교육 그 자체이다. 그 자체 여기서 교육 그 자체라는 표현은 교육은 다른 것을 위한 수단이 아니고 그 자체가 목적에 대해야 한다. 그 얘기에서 수단보다는 교육 그 자체를 중시하는 표현인데 정확하게 표현하면 교육이라는 것은 교육 그 자체라기보다는 생활 그 자체이다라는 표현이 정확한 표현이에요. 일단 그 정도 해놓고 내가 다 한번 정리를 한번 해줄게요. 한번. 자, 넘기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어디 하나 봐보냐면 거기에 페이지 118페이지 한번 보세요. 한번 118페이지에 화랑도에 대해서 나오는데 화랑도에서 그의 특징 칸에 가보면 3번 실생활을 통한 교육을 강조하다. 그래서 기사도와 유사하다 그랬어요. 근데 실용이라는 표현 안 된다 그렇게 표현했는데 여러분 이때 화랑도라 하는 사람들이 우리 어떤 그런 교육을 통해서 명예를 추구한다든지 돈을 번다든지 그런 측면은 아니에요. 내 말 이해가요? 그래서 우리가 실생활을 통한 교육이라는 표현은 좋은데 실용적이다 이런 표현은 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다 X로 지워놓은 거야. 우리가 이 사람들이 명예를 추구한다든지 돈을 벌다든지 그런 것들은 아니야. 실생활을 통한 교육이라는 표현 좋지만 실용적이라면 안 됩니다. 그래서 X로 해놓은 거야. 그래서 하나 정리해놓고 이제 이런 부분들은 차후에 내가 뒤에 가서 이제 문제 풀면서 정리를 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서 볼게.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고려시대까지 봤을 겁니다. 고려시대까지. 자, 그러면 이제 조선시대에 들어가면 돼요. 네, 조선시대에 들어가면 됩니다. 자, 이제 조선시대에 들어와서 여러분 우리나라에 성리학이 도입된 것은 고려시대이다 조선시대이다. 고려시대 조선시대. 정확하게 표현한다면 고려시대 말. 그래서 조선시대 초기에 크게 발달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왜 그러냐면 성리학이 우리가 불교가 지배한 것은 고려시대, 그 다음에 성리학 그러면 우리 성리학이 지배한 것은 불교. 그러다 보니까 조선시대 그러니까 성리학이 들어온 것은 조선시대이다.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는 언제면 고려 말에 우리나라에 들어와요. 주자 안양에 의해서. 그러다 활성화되는 것은 조선시대 초기에 크게 활성화가 되는 거야. 내 말 이해가요?
이제 이런 데 문제 풀면서 하겠지만 어쨌든 항상 그런 문제 가지고 그런 문제를 정확하게 대제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조선시대 교육의 개관에 대해서 나오는데 조선시대 교육의 개관. 자, 거기에 정주 그랬어요. 중요한 말은 아닌데 원래 정주라고 할 때 정은 정명도나 정의천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주자의 주자가 떠나서 그래서 정주학이라고도 하는데 앞으로 정주학이라고 할 때는 성리학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말 아니고 성리학만 동그라미 해놓으세요. 성리학만. 다음 윤리도덕의 중점을 둔 선인양성 또는 성인양성 줄만. 됐어요. 그 다음 교육 내용으로서는 유교 경전을 중심으로 하나 그랬는데 특히 유교 경전 중에서도 특히 사서를 중심으로 사서 동그라미. 조선시대에 들어와서는 이제 사서가 특히가 돼요. 대학 논어가 중요. 그래서 사서가 특히 중시가 되는 것은 일반적으로 삼국시대, 고려시대, 조선시대 전기, 고려시대까지만 하더라도 유교 경전이다. 그래도 좋은데 조선시대 들어와서 유교 경전 중에서도 특히 사서를 중심으로 한다. 그래서 그 다음에 교육 방법으로서 성현의 행실을 모방한다. 그래서 성현의 행실 모방. 그 다음에 교육제도로서 관학사 이런 것들이 있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자 1번 문제를 가볼까요? 소학은 원형이전의 천도와 인의제 인성을 먼저 배움으로써 장차 대학에 들어가 수신자가 치국편찬을 배울 수 있는 기초를 당책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소학 대학 계제론칙을 잘 보세요. 여러분 소학이라는 말은 밑에다가 실천이라고 써놔보세요. 소학은 실천적 측면이 중시가 되고 그 다음에 대학이라 할 때는 이론적 측면이 중시가 되는 거야. 이론적 측면이. 자, 이 말이 의미하는 건 뭐냐. 우리나라는 먼저 이론을 먼저 배워요. 빨간불은 선다. 파란불은 간다. 이쪽으로 먼저 배워. 문제는 뭐냐. 실생활에 따라가 주지 않는 거예요. 하려고 하더라도 엄마 때문에 못해요. 엄마 때문에. 빨리 와! 엄마 빨간불인 빨리. 근데 엄마 말이 맞았어요. 빨간불 때 뛰었더니 딱 자리 잡고 갔어. 역시 엄마 현명이에요. 역시 엄마는 현명해요. 그러니까 배운 것이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것들이에요. 소학 대학 계제로는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가르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몸 체득한 후에 그 다음에 이론으로 체계화시키라는 얘기예요. 이게 소학 대학 계제론이에요. 계제라는 뜻은 단계라는 뜻이야. 이론적으로 실천적으로 옆었어요. 소학 대학 옆에다가 몸으로 체득한 연후에 이론적으로 체계화한다 그러세요. 몸으로 체득한 연후에 이론적으로 체계화한다 그러세요. 됐어요. 그 다음 그 밑에 자 뭐뭐에서 대학에서 제시한 8덕목은 대신 외워놔야 됩니다. 경물, 치지, 성의, 정심, 수신자가 치국, 평천하이다 그랬어요. 어디에서 제시했다고? 대학에서 제시했어요. 다음 자, 그 밑에 대학의 내용은 저희가 삼강령 동그라미. 자, 삼강령이란 뭐냐? 첫째 명명덕 밝은 덕을 밝힌다. 신민 백성을 사랑하라. 지어지선 지선에 머문다. 그래서 명명덕 신민 지어지선 이것을 삼강령이라고 표현합니다. 됐어요? 그 밑에는 8조목을 또 한번 써놓은 거야. 8조목 머리 들어보세요. 자, 8조목 한번 해볼까? 첫째 경물, 치지, 성의, 정심, 수신, 재가, 치국, 평천하 그랬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앞에서 우리가 배웠는데 유인지학과하고 이 유기지학하고 앞에서 배운 건데 여러분 유인지학이다 그럴 때는 위에다가 한마디로 외제적 목적이에요. 내재적 목적이에요. 내재, 외재. 그렇죠. 유인지학은 외제적 목적이야.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위기지학이 내재적 목적입니다. 위기지학이 내재적 목적이에요. 자, 됐습니다. 자, 거기까지 했으면 이걸 한번 봐보세요. 한번. 자, 여러분 옆에다가 나하고 똑같이 한번 써놔보세요. 이거 한번. 자, 초등교육기관으로서 서당이 있고 초등교육기관으로 서당이 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중등교육기관으로서는 향교라든지 그 다음에 사부학당에 사학이 있어요. 사부학당에 사학이 있어. 여기를 졸업하게 되면 속과에 응시할 수 있어요. 속과를 생원 진사시험 생진시 그래도 좋아. 생원
진사섬, 성진식 그래도 좋습니다. 여기에 합격하게 되면은 대과에 응시할 수 있고 대과 합격하면은 비로소 고급 관리로 나갈 수 있는 겁니다. 지금으로 말하는 속과라고 할 때는 7구급 시험이다라고 한다면 대과는 이것은 대과라고 할 때는 이것은 5급 시험으로 고등고시 쪽으로 알아주면 잘 맞습니다. 그러면 성균관이 어디쯤에 해당되냐? 성균관이 여기쯤 해당이 돼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성균관에 진학할 수 있는 사람은 생진시 합격자들을 원칙으로 해요. 그리고 성균관 졸업하고 난 다음에 대과에 응시해야 됩니다. 또 하나 속과에 합격하고 갈 수 있는 길이 뭐냐? 초급 관리로 나갈 수도 있어요. 아까는 7급 시험이라고 했어. 초급 관리로 나갈 수 있어요. 초급 관리로. 그래서 속과에 합격하러 갈 수 있는 초급 관리로 갈 수가 있고 대과에 응시할 수 있고 성균관에 응시하고 세 가지 길이 있어. 그런데 정원에 미달일 경우에는 사부학당의 학생들도 성균관에 진학할 수 있어요. 사서오경에 능통한 자이다. 그래서 사부학당의 학생들도 갈 수가 있어. 물론 생진시험 치지 않고 갖는 거야. 그 다음에 오늘날 서울시 지방직에 해당되는 한성시 합격자, 한성시 합격자라든지 오늘날 지방직에 해당되는 향시 합격자 이런 사람들도 상황에 따라서는 이런 사람들도 성균관에 진학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꼭 알아둘 것은 성균관에 진학할 수 있는 사람은 일반적으로 생진시 합격자를 원칙으로 한다. 이걸 알아놔요. 생진시 합격자를 원칙으로 해요. 그런데 상황에 따라서는 그 다음에는 사학이나 한성시, 그 다음에 향시 합격자도 갈 수가 있습니다. 꼭 알아둘 것은 생진시 합격자만 갈 수 있다. 그러면 잘못된 표현이에요. 일반적으로는 생진시 합격자를 원칙으로 합니다. 자, 됐어요. 자, 책 봐보겠습니다. 한번. 자, 그러면 보세요. 한번. 자, 우선 먼저 사학부터 봐보세요. 한번. 사학부터 봐보면 거기에 사부학당 그래서 여러분 사학하고 향교하고 공통점 뭐라고 할 수 있어? 사학과 향교 공통점은 중등 관학 그럴 수 있죠. 중등 관학 공통점으로 그럴 수 있어. 차이점은 어디에 있느냐? 사학은 중앙에 위치해 있고 그 다음에 향교는 지방에 위치하고 하는 거야. 지난 시간에 다 배운 것들입니다. 고려시대도 나왔고 좀 빨리 갈게. 그래서 자 사학 그러면 중앙에 세워진 중등 관학기관이다 그랬고 그 다음에 교육 목적은 생원 그때는 경전 구술면접시험을 알아두고 진사시험은 재술시험 논술시험을 알아두면 돼요. 됐어요. 성균관 진학 준비를 했고 그 다음 그 밑에 주요 특징 칸에 가보세요. 한번 문묘 없음. 여러분 학당자로 끝나면 문묘가 없어요. 항상 학당자로 끝나면 학관 조직은 교수 2명 훈도 2명 그랬어. 교수 2명 훈도 2명. 그 다음 근데 여기 있는 그 학생들은 대개가 성균관 교수들이 와서 가르쳤어요. 그래서 성균관 교수 했고 성균관 부속 교육기관이다. 그래서 성균관 부속 교육기관이에요. 그 다음에 자 2번 거기에 동그라미 별표도 해놓고 그 다음에 3번도 별표 하나 보세요. 구임법 실시, 구임 근속법 실시. 그런데 구임법이나 구임 근속법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은 선생님이 어떤 학교에 부임을 한 30개월 이내에 움직이지 못하도록 하는 거야. 이것을 교관의 구임법이다 그러는데 뭐 30개월 이런 중요한 게 아니고 교관의 구임법 실시했던 곳은 어디냐 그럴 때에는 학당에서 실시했어요. 자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 4번, 5번 성균관 교육 정도는 낮지만 교육의 방법, 내용 등이 유사한 기숙사 제도가 있었다 그랬어요. 그 정도. 그 다음 향교입니다. 자 여러분 향교 그러면 항상 뭘 생각하냐면 실업계곡교 쪽으로 생각하세요. 오늘날 실업계곡교 그러면 잘 맞아. 실업계곡교 쪽으로. 자 그런데 저를 보세요. 향교가 성립되는 것은 고려시대예요? 조선시대예요? 언제 설립이 돼? 고려시대에 설립이 돼서 조선시대 초기까지는 크게 발전했습니다만 중기 이후에 서원이 등장한다든지 그러면서 결국은 쇠퇴화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원래 향교는 문묘 플러스 교육 기능이 있었는데 결국은 교육 기능은 사라지고 제사 기능만 남아요. 문묘 기능만 남습니다. 그래서 교국은 제국이라고 불려진다. 그래. 봐보세요 한번. 자 1번인 거. 고려시대 설립 교육 기능 문묘 제향이 있으나 조선시대에는 교육적 기능이 아주 왕성했어요.
그러나 중기 이후에 교육적 기능은 사라지고 문명 다양 형식만 남습니다. 고종의 가부유까지 계속 지속이 돼요. 그래서 조궁 또는 제궁이라고 불리운다. 그래서 조궁 또는 제궁이라고 불리워져요. 지방에 세워진 중관학이다 그랬고 항상 여기에서도 과거 준비를 했습니다. 됐네. 다음 교육 목적 칸의 두 번째 사회 교육적 기능이다. 지방문화 향상과 향풍순화의 기능 그랬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소학, 사서, 오경, 근사로 이런 거 당연하죠. 학교인 교육을 배웠겠지. 특히 중요한 것은 실업교육입니다. 농업이나 잠업, 기술직 계통으로. 그래 오늘 실업교육 쪽으로 이해를 해줘. 잘 맞습니다. 됐습니다. 다음 문묘 기능이 분명히 있습니다. 문묘 기능이 있어요. 성균관을 모방했다. 성균관 문물을 축소했다. 그래서 문묘 기능 있어요. 그 다음 밑에 그 밑에 2번, 3번, 특히 3번 봐보세요. 향교가 발전한 이유는 왜 그러냐. 조선시대 향교가 발전한 이유는 1392년 각 관찰사를 시켜 학교를 관리했어요. 이를 근거로 해서 지방관리 능력을 판단했기 때문에. 그래서 향 발전시키면 능력 있는 사람으로 보고 그렇지 못하면 능력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향교의 발전에 노력을 하겠죠. 이것이 향교가 발전하게 된 이유예요. 됐어요? 다음 페이지 5번. 재원으로 이런 것이 있다. 그 정도만. 됐습니다. 다음 성균관입니다. 성균관. 당연히 성균관 고등교육기관입니다. 고등교육기관이고 인재양성과 고급관리양성 그럴 수 있고 성현선성에게 제사 기능이 있고 교육 내용으로서 강독, 제술, 서법 별표 하나 보세요. 강독, 제술, 서법. 그래서 강독, 서법 그러면 성균관의 교육 내용인데 습자가 들어가면 서당의 교육 내용이에요. 습자가 들어가면 강독, 제술, 습자 그러면 서당이야. 다시 물어볼게. 성균관 교육 내용 세 가지는 뭐라고? 강독, 제술, 서법. 서당은 강독, 제술, 습자였어요. 됐습니다. 입학 자격은 경국대전에 자세히 언급이 되어 있는데 앞으로 경국대전 그러면 대개가 관학에 대해서는 경국대전 언급이 되어 있어. 그래서 성균관 사학 향교에는 경국대전에 입학자격이나 이런 언급이 되어 있다. 그래두면 되는데 경국대전에서 입학자격은 생원진사인자를 원칙으로 한다. 그랬어요. 자, 저를 보세요. 성균관 진학할 수 있는 사람은 양반 자제하다. 내 말이 맞아 틀려? 틀려요. 비록 양반이라고 하더라도 생원진사라든지 아니면 아까 사학이라든지 성씨나 향시 해당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야. 비록 평민이라고 하더라도 여기 해당이 되면 들어갈 수 있고. 됐어요. 또 입학 그 다음에 그 밑에 부족할 경우 사학 동그라미 사학 향시 한성시 동그라미 부족할 경우는 갈 수가 있어요. 자, 부족할 경우는 거기에 다시 한번 사학이라든지 그 다음에 한성이라든지 향시 합격자들도 갈 수 있습니다. 다음, 자, 그 다음에 문묘 있음 그랬고, 문묘 있음. 그 다음에 철저하게 유급식으로 기술교육은 하지 않았다. 분명히 얘기했어요. 기술교육은 안 했어. 기술교육은 항상 국가학밖에 없어. 고등교육원에서는. 다음, 학생 자체활동으로 재회 그러면 오늘날 총학생인데 오늘날은 동료학생을 징계하기도 합니다. 총학생의 파워가 막강했습니다. 유소제도는 탄핵상소문 그랬고 그 다음에 시위 방법으로서 권당 그랬어요. 권당 그러면 식당 아줌마들을 나태하게 만든 거야. 한마디로 단식투쟁이 그렇게 알아두면 돼. 권당 단식투쟁이에요. 공채 여러분 공채 그러면 쟤는 기숙사를 의미하는 거예요. 기숙사에서 나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기숙사 뛰쳐나오는 거야. 공관 한마디로 공관 그러면 성균관에서 나오는 거예요. 동맹휴학 그렇게 알아놓으세요. 공관 그러면 동맹휴학이야. 동맹휴학 됐습니다. 그 외에 출제는 회학 그 다음에 과거의 응시 자격을 것을 쭉 나오는데 한 번씩 봐두고 그 다음 재원 학전에 의한 전조이다 그랬어요. 재원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주된 수입원은 전조가 주된 수입원인데 이 전조라고 하는 것은 성균관명으로 땅을 줘요. 그러면 그 지역 주민들한테 농사를 이렇게 해서 일정량 세금을 받습니다. 세금을 가지고 인재를 길러보라고 하는 것을 전조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가장 주된 수입원이 됐어요. 성적의 평가 방법은 4단계 평정이에요.
4단계 평정인데 대통통, 약통, 보통 어디를 보더라도 보통 그런 거 안 들어가. 대통통, 통 그냥 통이야. 보통 그러지 마. 그냥 통이에요. 그리고 약통, 약통의 약자는 대략한다 그런 뜻이에요. 대략한다 그런 뜻이야. 보통은 조자가 거칠 조자예요. 학문이 거칠다 그런 뜻이에요. 가장 밑대한 게 해당됩니다. 그 다음에 올라온 F학점에 해당되는 불통이 있는데 이건 평점에는 들어가진 않아. 그래서 4단계 평점이다라고 그래. 다음 교수법으로서 일단 강의를 하고 의문점을 토의로 한 다음에 반복 학습하는 방법입니다. 평가 형태는 연고는 1년에 한 번씩 보는 시험이고 월고는 한 달에 한 번씩, 순고는 열흘에 한 번씩, 일고는 매일 보는 거예요. 당연히 국립대학이니까 무상교육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 대학의 효시는 그럴 때 성균관, 우리나라 종합대학의 효는 고려의 국자감 그래야 돼. 사립대학의 효시는 뭐라고 한다고 했어? 12공도, 12도 그랬어요. 여러분 이런 거 공부할 때 왕도 없습니다. 하나씩 그렇게 하는 밖에 없어. 폭넓게 나와요. 다음은 조선시대 교육기관에 대한 설명이다. 잘못된 걸 골라라. 이렇게 해놓으니까 왕도 없습니다. 선생님 하라는 대로 그대로 하는 방법밖에 다른 거 없어. 다른 거 없어요. 자, 그리고 성균관의 명칭 한번 여러분 봐보고 그 다음에 사회교화활동. 여러분 사회교화활동 사학, 향교, 성균관 중에 어디에서 했을 것 같아 이거? 그렇죠. 당연히 향교에서 했겠죠. 향풍순화 기능이니까 향교에서 했어. 특별 한글 강습이 하는 것은 부녀자와 아동을 위한 한글 강습을 실시하였다. 부녀자와 아동 있고 그 다음 향음내 그랬는데 향음내 그 음자가 마실음자예요. 마실음자야. 그 지방의 지덕행을 갖춘 덕만인을 주인을 청하여 주연을 베풀고 장유에서 예를 배웠다. 주연 베풀고 창유에서 예를 배워라. 향음내 음자가 마실음자야. 그 지방의 지덕행을 세워서 갖춘 덕만이를 주빈으로 정해서 음식을 베풀고 그 다음에 장유술을 배웠다. 향음내 향사래 여런 사자가 솔사자야. 활솔에 솔사자야. 사자. 그 지방의 회적중 행한 자를 주변으로 정해 활쏘기와 음악이다. 활쏘기와 음악을 주기도 예의를 엄중히 행했다. 양노래 바로 양노래 말 그대로 이제 노자는 나이 드신 분을 노인이라고 표현하는데 그래서 그 지방의 덕만이는 80세 이상의 고령자 80세 이상 고령자를 주연을 베풀고 그래서 80세 이상 고령자 옛날 같으면 지금이야 80세 그러면 많지만 옛날에는 거의가 헛간만 넘어 60살만 넘어도 오래 사는 거예요. 80살 넘은 사람 아주 오래 사는 거죠. 이런 사람을 모셔다가 음식 베풀어 드린 거예요. 이걸 뭐라고 하느냐? 양노라고 표현합니다. 그런 거 할 때 그 핵심적인 단어들을 잘 보세요. 한번 제가 쉽게 찾을 수가 있어. 됐습니다. 넘길게요. 자, 그 다음에 고려와 조선시대 향교, 고려와 조선시대 양현기 한 번씩 보고, 그 다음 교육에 관한 학제 법령인데 학령입니다. 학령은 성균관의 최초의 학칙이다. 그럴 수 있고, 성균관의 최초의 학칙입니다. 그 다음에 권학사목은 소학장려 그랬어요. 권학사목은 소학장려. 소학을 장려하자. 내용. 소학을 모든 교육의 기초로 하자는 것이다. 이유, 소학이 인륜의 기본이 되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자, 학령, 성균관의 최초의 학칙, 소학장려, 권학사목, 향학사목. 향학사목은 관학사학의 차별을 없애자. 한마디로 말해서 사학을 보호한 거예요. 사학을 보호한 거예요. 사학보호 그랬어. 자, 그래서 구체적 방법으로서 사학교사의 관학체육을 금지한다든지 사학생의 관학으로 옮기는 걸 방해한다든지 이런 거예요. 이런 거야. 됐습니다. 그 다음에 구제학교, 구제집법 그랬는데 한마디로 구제학교, 구제집법이라는 것은 성균관의 교육과정입니다. 여러분 대학에 들어가려면 여러분 대학요람이라는 거 있을 거예요. 커리큘럼이 있을 거예요. 가장 초기 1학년은 뭘 배우고 2학년 때는 뭘 배우고 그걸 정해놓을 커리큘럼이라고 표현하는데 바로 성관의 커리큘럼이 구제학교예요. 구제집법입니다. 그래서 순서를 그 밑에 구제집법 우선 먼저 과목에 대한 진급과 학습할 과목의 순서를 정해놓은 순서 동그라미 순서. 자, 그러면 이제 구제집법의 순서를 보면은 대학노맹자 중용, 대학노맹자 중용 여기까지 사서라고 표현해요. 사서. 그 다음에 시서춘 예역, 여기까지를 오경이라고 표현합니다. 순서상으로 알아놔야 돼. 대논, 큰 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맹주예요. 시서춘 예역 하세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저를 보세요. 여러분 대학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사서 오경의 목차만 기술한 거나 마찬가지야. 앞에서 우리가
삼강령이라든지 팔덕목 같은 경우 큰 대학에 제시했어요. 대학의 내용은 대개 여러분 집에 보면은 아버님들이 보시던 책 보면 옛날에는 거의 지금 이제 우리 컴퓨터가 일반화돼서 그러면 옛날에는 거의 전집이 다 있었을 거예요. 집에 삼성출판사니 뭐 다 전집이 있었을 거야. 거기 보면 대개가 이 대학은 논어하고 묶여져 있어. 그 책이 한 400페이지쯤 된다라고 한다면 400페이지 한 500페이지쯤 된다고 하면 대학 내용은 100페이지 안 돼요. 나머지 4분의 3은 논어에 대한 내용이야. 그래서 대학이 항상 가장 앞에 나와 있어. 그리고 가장 어려운 책이 어떤 책이냐? 바로 역경 주역이라는 책이에요. 공자라는 사람이 주역을 얼마나 많이 받은지 묶은 끈이 3번이 됐다 그런 말 들어봤을 거야. 유편 3절이라는 말이 바로 그 말이에요. 이건 아주 어려운 책입니다. 유편 3절은. 여러분들 뭐 전보는 책이다라고 하는데 바로 거기 보면 8궤, 64궤에서 아주 어려운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걸 가장 마지막에 온 거야. 그래서 순서배라는 게 종종 나오니까 그래서 대논맹주, 시서역, 예춘, 시서춘, 예역, 시서춘, 예역 그렇게 외워버리세요. 최소한 그건 모른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시작은 대학부터 시작해서 마지막에 끝나는 건 역겨워놓고 건 알아놔야 돼. 그건 나머지가 그렇게 나온 거죠. 2개 있으면 할 수 찍어야 이제 시서춘, 예역, 시서춘, 예역 됐습니다. 다음 경유학교 절목입니다. 경유학교 절목. 자, 여러분 구제지법 순서 머리 들어봐. 첫째, 대하, 논어, 맹자, 중용, 시경, 서경, 춘추, 예기, 입경. 다시 나 알아. 나는 알아. 지금 나 확인하려고 하지 마. 다시 대하, 논어, 맹자, 중용, 시경, 서경, 춘추, 예기, 역경. 하세요. 괜찮습니다. 대논 맹주 시서춘 예법은 괜찮습니다. 머리 무리 안 가요. 하라는 대로 하세요. 하라는 대로 하세요. 하라는 대로 해야 됩니다. 항상 내가 하는 말인데 제발 교양이는 찾지 말고 제발 그 우아한 찾지 마요. 우아한 혼자 다 지나가 버려요. 내가 이 강의를 17년 동안 하면서 가장 이상적인 이렇게 하는 것이 가장 빨리 나가더라는 거예요. 정확하게 풀고 빨리 풀고 이런 거 많지 않습니다. 이해할 것은 철저하게 이해가 되시고 앞에 외운 거 아무 생각도 없죠. 교육기본법 모기 그 기억나? 학기 중에는 자주 재정은 뭐 기억나? 내가 헌법 31조의 내용 안 물어볼게. 안 물을 거야. 교육의 기본적 조건 안 물어볼 거예요. 하여튼 해야 됩니다. 하세요. 하면은 문제 풀이할 때 재밌게 할 수 있어. 그러면 돼요. 그러면 됩니다. 그러면 돼요. 자, 책 봐볼게요. 자, 경유학교 절목 그랬는데 경유학교 절목은 아동은 그렇지만 선비집안 평미를 가리지 않는다. 교육의 기회균등 원리줄, 교육의 기회균등 원리줄, 교육의 기회균등 원리줄 그랬어요. 교육의 기회균등 원리줄. 자, 그래서 롤날에 맞게 번역한다면 모든 국민은 능력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가진다 그러는데 요것은 그래서 항상 경유학교 절목이다. 그럴 때는 교육의 기회균등 원리 이걸 하나 하는데 그 다음에 학교 사목 4자 인사문제를 규정하는 거야. 그 다음에 학교 모범이다. 그럴 때 조선시대 교육헌장 가정학 자율성을 준칙까지 하셨다. 그런데 학교 모범은 학생 수양 관련된 거고. 혹시 여러분 그 밑에 경목요결 그러면 일반 대중수양서요. 일반 대중수양서. 원업절목 그러면 출석부나 출석부 점수와 관련된 내용이고 진학절목은 취임이나 전직. 재강절목은 인원수, 관학 유생의 인원수 이런 걸 규정한 겁니다. 그 다음에 학교절목에서는 장학만 동그라미 쳐놔보세요. 장학 나오지 않았습니다만은 장학만. 자, 머리 들어보세요. 자, 성균관의 최학칙이다. 뭐라고 그랬어? 좋아. 이거 예. 집에서 하세요. 열심히. 소학장려, 권학사목, 사학보호, 향학사목, 교육의 기획의 원리 제시, 경유학교 절목, 학생수양, 학교 모범, 그 다음에 일반 대중수양, 경목요결, 인사문제, 학교 사목. 자, 그렇게 해서 하세요. 여기 이런 거 조금만 지나가면 돼. 조금만 지나가면 됩니다. 이런 거 할 때 여러분, 하나라도 똑바로 알아놓으세요. 한 번 5개, 10개 다 하려다가 다 어차피 다 섞여져, 다음에 가서. 하나 똑바로 하세요. 하나 똑바로 해야 돼. 똑바로. 됐습니다.
또 135페이지에 성균관의 부속 건물, 승진에서 나왔던 문제네. 대성전 그럴 때 대성전은 여러 개의 건물 중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건물이에요. 그래서 이건 문묘 장소입니다. 대성전은 문묘 장소. 그다음에 명륜당 그랬어요. 명륜당 그러면 명강의 강학 장소예요. 명강의 강학 장소. 전경당이 맨날 도서관 가는 사람 보면 전경스럽습니다. 전경당 도서관. 비천당 하늘로 날아가 버려요. 과거 시험 보던 장소예요. 양현고는 원래는 성균관 유생들의 어떠한 그 일종식, 쌀, 이런 모든 것들, 성균관의 모든 유생들은 기숙사에 기가 있는데 그 기숙사들의 여러 가지 이런 것을 보관하는 창고가 원래 연구였습니다. 그래서 양현고라는 말이 나오면 장학기관 이렇게 하라고 했어요. 장학기관. 공부를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장학기관입니다. 종학입니다. 종학은 칼대제의 공정학교 비유할 수 있다 그랬고 대상, 왕조, 자제를 대상으로 하고 교육 대상은 성균관과 학당의 교육 내용을 준용하고 리을번, 교육 목적, 왕조 행정 교준으로 순환되어 있다. 그 정도만 해놓을게요. 잡과교육입니다. 잡과교육은 원래는 유학이 중심이 됐어요. 유학 이외의 모든 과목을 다 잡과교육이라고 해버린 거야. 그래서 유학 이외의 모든 과목을 말한다 그랬어요. 그 다음 그 밑에 전시대의 국가의 기술을 담당할 관리를 중요한 점으로 잡과가 있었으며 하나에서 실시한 지금은 실업교육 기술 교육줄. 형식적인 교육기관이 따로 없었으며 중앙 지방의 소관관청 동그라미 소관관청에서 실시했습니다. 홈페이지.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역과 외국어 교육 그랬는데 외국어 교육은 중인 계급에서 외국어 교육은 역과 그랬어요. 그 다음에 디귿번의 잡과는 양반의 관료를 선발하는 문과에 비해서 경시되었다 그랬고 그 다음 잘 보세요. 니은 별표 하나 보세요. 역과는 어디에서 싱을 해요? 담당해요? 역과는 어디에서 담당해? 사역원에서. 의과는 전의감에서, 음향과는 관상감에서, 율과는 형조에서. 빨리 지금 외우세요. 역과 사역원, 의과 전의감, 음향과 관상감, 율과 형조. 자, 빨리 들어보세요. 보고요. 역과 어디에서? 사역원. 그 다음에 의과 전의감, 음향과 관상감, 율과 형조. 자, 이제 머리 들고 역과 어디에서? 사역원, 역과 사역원, 의과 전의감, 그 다음에 음향과 관상감, 그 다음에 율과 형조. 됐어요. 짝 짓는 거 초등에서 나왔네. 초등에서 그대로 나왔어요. 분명히 얘기해요. 그대로 나왔어. 다음 4번 문제 풀어볼까요? 한번. 성균관의 부속 교육기관은 학비는 모두 관에서 접했으며 교사가 자주 교수는 폐단을 시정하기 위해 30개월에는 움직이지 못하는 교관의 구인법을 실시했던 교육기관은 어디냐? 어디라고 해야 돼 이걸? 사부학당 사학이라고 해야 돼. 사부학당 사학에서 6번. 성균관에서의 교육 내용은 제자백가의 내용이 맞아 틀려요. 여러분 제자백가라고 할 때는 앞에 설명했지만 춘추전국시대를 제자백가 시대라고 하는데 제자백가는 유가, 도가, 법가, 무가 모든 사상을 포함한 걸 제자백가라고 표현해. 유교, 유학만 교육 내용으로 했지 제자백가의 내용이다 그러면 틀리는 거예요. 이해 가요? 이해. X가 답이에요. 성균관의 교육 내용은 강독, 제술단에 뭐가 들어가요? 서법 그래야 돼. 됐습니다. 자, 그 정도예요. 정확하게 이해할 건 이해하고 외워놓을 건 외워놔 버려야 됩니다. 자, 됐습니다. 그리고 책 좀 알고 저를 한번 봐보세요. 한번. 자, 이해를 잘 하세요. 먼저 내가 이렇게 한번 설명할게. 전통교육하고 현대교육을 꼽을 때 자, 여러분 전통교육이다라고 할 때는 교사 중심이라는 거 그건 이해할 수 있을 거야. 이건 교사 중심 교육이고 요건 아동 중심 교육이에요. 잘 생각해 보세요. 자, 그러면 전통교육 일제학습이야, 개별학습이야. 전통학습, 일제학습, 개별학습. 일제학습이라는 것은 모든 학생은 동일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전제의 학습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 다음에 현대학습에서는 개별학습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개인차를 고려하는 수업이야. 자, 그리고 위에는 지적교육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어쨌든 전인교육을 지향한 오늘 현대교육은 전인교육을 지향해요.
그 다음 전통학습에서는 엄격한 방법이다라고 한다면은 어쨌든 여기는 아동 중심의 자유로운 교육이다. 이거 쓴 거에 대해서 별 이의 없을 거야. 이의 없을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 서당은 교사 중심 수업이에요? 아동 중심이에요? 서당은 교사 중심이에요? 아동 중심이에요? 어쨌든 서당은 교사 중심의 엄격한 교육이에요.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서당에서 훈장 심심하다. 오늘 야유업하자. 가능해요? 되질라고? 여러분 자기보다 윗사람한테 하자 그러는 거 아니야. 동등한 사람한테 하자 그러는 거지. 엄마 심심하다. 엄마한테 그러는 거 아니에요. 반말하지 마 엄마한테. 자, 어쨌든 교사 중심의 엄격한 수업입니다. 그런데 이따 보겠지만 우리가 서당은 개별학습이에요. 무슨 말이냐. 서당은 몇 년 다니가 중요하지 않아. 서당 나 5년 차면 뭐예요? 지금까지 천자문 앞대가지 오고 있는데 형은 2년 차인데 천자문 앞자리 끝났어요. 자연스럽게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다음 단계로. 그러니까 서당에서는 경력이 몇 년 다니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서인차 서당은 개별학습이다. 다시 말해서 서당을 걸어서 우리가 무학년제의 선구라고 표현해요. 여러분 오늘날 초등학교 같은데 어때요? 초등학교 같은 데 책문 읽어도 그 학년이 올라가요. 그냥. 그 다음에 서당은 훈장으로부터 지적이면 물론이거나 인격까지 수용을 합니다. 그래서 서당은 전인교육이 가능하다. 그래. 이런 측면에서 서당은 오늘날 일반적인 틀하고는 다르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내 말 이해가요? 그래서 서당은 교사 중심의 엄격한 수업이지만 개별학습이고 전인교육을 지향한다. 그러는 거야. 자, 우리나라 최초로 전인교육을 시작한 교육기관은 어디라고 해야 돼? 최초로 한 곳은 화랑도라고 표현해줘야 돼. 그 다음에 이제 없을 때는 일일이 얘기해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 자, 서당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인가, 허가 다 필요 없어요. 국가로부터 지원도 보조도 아무것도 없어. 서당은 자생인 교육기관입니다. 무슨 말이냐. 야, 너 이름이 뭐야? 똥이에요. 몇 살 먹었어? 잘 몰라요. 이름을 쓸 수 있어? 못 써요. 이놈 자식 내 일부러 장가갈 이름을 쓰고 저녁 먹고 그러지 마. 이름 쓰고 말해줄 테니까. 여기서부터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자생적인 교육기관이요. 간섭도 지원도 아무것도 받지 않았어요. 이것이 계속 유지가 됐던 겁니다. 우리 어렸을 때까지도 서당이 있었습니다. 어렸을 때까지도. 자, 1895년에 이를테면은 우리나라 최초로 초등학교가 등장합니다. 그때 소학교 명칭은 소학교라고 했는데 그 소학교가 있으면서도 서당은 계속 유지가 돼 있었어. 최초 소학교가 등장하면서 서당은 폐지되었다. 잘못된 표현이야. 지금으로 말하면 소학교는 읍 단위 정도에 하나밖에 없었어요. 서당은 계속 이어져 왔습니다. 우리 어렸을 때도 계속 있어. 자, 여기까지 설명을 했어요. 서당은 간섭 지원도 없어. 자, 서당 다니는 사람들은 원칙적으로 돈을 내는 걸 원칙으로 해요. 돈을 안 내는 걸 원칙으로 해요. 서당은 돈 내고 다녔을 것 같아? 안 내고 다녔을 것 같아? 편하게 생각해봐. 서당은 돈 내고 다녔을 것 같아? 안 내고 다녔을 것 같아?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서당은 그 동네 아저씨나 이런 사람들이 가르치는데 가르치는 대가로 쌀 한 박씩 줬을 거 아니야. 그렇잖아요. 그래서 원칙적으로 서당은 유상해요. 돈을 내는 걸 원칙으로 합니다. 근데 이제 점점 가면서부터 교육의 뜻을 둔 사람들이 학교를 설립을 하고 훈장을 초빙을 하고 와서 공부해라. 그래서 부상교육에 서서 이루어진 면도 있긴 하지만 원칙은 돈 내는 걸 원칙으로 해요. 그렇잖아. 우리 여러분 글자를 깨우친다라고 하는 그걸 끝나고 그 다음부터 책을 불리고라는 것은 다양하게 생각이 폭이 넓어진다는 거예요. 원칙은 서당은 돈을 내는 걸 원칙으로 해. 이해 가요? 자, 그리고 초기에는 개별 서당이 중심이 됐지만 점점 교육 수요자들이 많아지면서 여러분 이제 조선시대 말기에 점점 가면 갈수록 나라에서는 돈이 없습니다. 재원이 없어요. 그러면서 결국은 이제 양반 자격증을 파는 거나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나도 양반이 됐으니까 글자를 배워야 되겠지. 이제 점점 교육 수요자는 많아지고 학교는 한정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등장하는 게 장제도가 등장했다. 그렇게 설명하기도 해요. 이해 가요? 자, 책 볼게요, 이제. 자, 봐보세요, 한번. 자, 고려시대의 서당은 대충 넘어갈 조선시대의 서당은 잘 봐야 됩니다. 자, 고려시대, 거기 봐보세요, 설립. 고려말 조선시로 계승 사설 초등교육기관이다. 그래서, 전번에 중등시험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서당이 등장하는 것은 조선시대이다. 잘못된 거네. 고려시대 설립이 돼서 조선시대에 크게 발전이 됩니다. 그래서요, 사학이나 향교에 입학 준비를 한다. 그랬고, 실제적 목적 나오는데, 실제적 목적은 잠시 쭉 읽어보고, 다음 페이지로 가보세요. 교육 내용에서는 강독, 제술, 습자 그랬고,
교육 방법으로서는 개별 지도와 완전 암송이주 교사의 권위를 존중했다. 그 다음에 초등 수준 국민화 교육을 집중해서 초등 수준 동그라미. 그 밑에 개별학습 동그라미, 개별학습 동그라미. 놀이학습은 되게 민족고치와 관련된 내용이었어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어렸을 때 고무줄 놀이 하면서 뭐 무찌르자 오랑캐 그런 거 한 적 있어? 고무줄 놀이 하면서 그런 거 많이 있는데 고무줄 놀이 하면서 예전에 되게 놀이하면 전부 다 전쟁 놀이와 관련 내용들이었어요. 민족고치와 관련된 내용이었어요. 다음 1인의 교사 훈장의 예로가 지도했다 그랬고 1인의 교사 훈장이 그 다음에 학과의 특성과 계절 동그라미 계절 학과의 특성과 계절 그랬어요. 계절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여름에는 머리를 많이 쓰지 않는 시나 유를 공부했고 봄이나 가을은 사기나 봄은 겨울에 경서를 공부했어요. 중요한 건 이건 아니고 어쨌든 계절에 따라 교육론이 달랐다 이런 거 알아놔야 되겠네. 또 그 다음에 야간제, 계절제, 전일제로 활용한다 그랬는데 여러분 전일제라고 하는 것은 평상시에 말 그대로 전일제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학교 다닐 때 9시에서부터 몇 시까지 하는 게 다 전일제야. 그리고 야간제라는 것은 대개 이제 농번기 때 같은 경우는 낮에 일하고 밤에 수업을 했어요. 어떤 경우는 아주 진짜 낮에 바쁠 때는 여러분 낮에 일하고 와서 공부 안 되겠죠. 이런 경우는 겨울에 계절제로 수업을 했고 다양하게 이용이 됐어. 그 다음 서당의 조직 체계는 훈장, 접장, 학도 그래 접장. 특히 조교제학교의 조교와 유사하다 그래. 큰 서당에서 서당을 길에 영향을 줬다. 큰 서당에는 이 접장의 파워가 강했다고 합니다. 서당의 종류는 훈장, 자영, 서당, 자영 동그라미 훈장 스스로 경영하는 거예요. 돈을 벌기 위해서든 가르치는 그 자체가 좋아서든. 그 다음에 도경서당이다 그랬는데 유지 한 사람이 훈장을 초빙을 하고 그리고 학교를 세워놓고 와서 공부하고 싶은 사람 많고 공부해라 그래. 무상교육이면 동양 공부를 했던 곳은 어디냐? 그럴 때는 서당 그래야 돼. 다시 유지 도경서당이다 그래야 돼. 무상교육이나 동양공부를 허락하는 곳은 어디라고? 유지경서당. 그 다음에 유지조합서당이다 그랬는데 이건 조합원 자녀만 갈 수 있어. 조합원 우리 동네 100가구이다. 근데 20가구가 조합을 결성해서 훈장을 초빙했다. 그러면 20가구 조합원 자녀만 갈 수 있어. 향촌조합서당은 가장 민주적이고 지역사회학교의 성격이다 그랬네. 마을 전체에서 훈장을 초빙하고 학교를 세우고 해요. 자, 그 밑에 초기는 개인서당이 후기 공동서당이 주를 이루다. 경기 인천 문제였네. 서당은 유상교육을 하였으나 무상교육을 하는 것도 원칙은 유상교육의 원칙이었어요. 3번 설립의 자유, 의무적 학습 시간이다. 설립의 자유요. 간섭도 지원도 보조도 아무것도 없었어요. 다음 4번 일반 민중교육, 국민교육.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아까 뭐라고 했는데 우리나라 공식적인 초등학교가 등장한 1895년이라고 했는데 1895년.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한번. 그러면 1895년 이전까지 서당이 만약에 없었다라고 하면 지금 111년 전에는 일반 민중들은 글자 교육을 전혀 못 받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민중교육을 담당했다. 그 다음에 선의 자제들에게 교육기회를 제공했다. 국민교육 그랬고 전인교육과 접장제도 실시. 접장 잘 보세요. 접장제도 접장 동그라미 접장. 아까 설명했지만 접장은 조교제학교의 조교와 유사하다 그랬는데 사실 이제 오늘날로 말하면 편하게 생각하세요. 반장, 학생회장 쪽으로 이렇게 생각해도 괜찮아. 반상의 구분이 모호하고 세수중대를 목적으로 양반층이 늘어나면서 학생 수가 증가하고 교사를 대신할 접장이 등장했다. 이해가요? 이게요. 다음 우리나라 최초로 전인교육을 실시한 교육기관은 화랑도 그랬는데 화랑도가 없을 때는 전이 서당을 찾으면 됩니다. 다음 우리나라 무학년제 입시 그랬어요. 우리나라 무학년제 입시 9번 별표를 다 해놓으세요. 우리나라에서 무학년제 효시가 된 것은 화랑도입니다. 다음 현재 초등교육의 중요한 개별학습과 개별학습 관련 법규에서는 평길전의 서당 학교나 향학지교 같은 게 있습니다. 됐어요. 다음 서원입니다. 서원은 초중종 38년 주세봉의 백운동 서원이다. 그 다음에 지방 중등 수준의 사학이다. 여러분 지방 중등 수준의 사학이다 그랬는데 사실 이 서원은 참 우리가 규정하기가 그리고 7차 교육과정에서는 이것을 이제 성균관과 유사하고 표현했는데 여러분 앞으로 서원 그러면 중등 수준 플러스 위에다가 플러스 고등교육도 담당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세요.
그래서 서원 그러면 일단은 지방 중등 수준의 사학이다. 일단 그렇게 알아놓고, 그리고 고등교육도 가르쳤다. 일단 그렇게 알아놓으세요. 우리가 규정을 하면 일단 중등 수준의 학교를 알아놓고 고등교육 수준도 고등교육의 정도 가르쳤다. 그렇게 알아놓으세요. 내 말이 가요? 네, 됐습니다. 그 다음 궁극적 목적은 성현 군자 양성이다. 선현 존경과 후진 양성. 그래서 그 다음 구체적으로는 과거 준비를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특징 및 의의. 서원 문묘가 있어요? 없어요? 문묘 없어요. 다음 페이지 가면 문묘 없음. 문묘가 없습니다. 사립학교에서나 국가의 보조를 받았어요. 노비를 하사한다든지 학전, 면역, 면세를 준다든지. 그러니까 서원이 우죽순격으로 생겨나겠죠. 그러면 서원이 자기 맡은 바 직분만 최선을 다하면 좋은데 병역, 도피, 장소가 된다든지 당파 싸움의 근거지가 된다든지 지방 행정에 압력을 가한다든지 여러 가지 부조리가 많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대원군 이항에 의해서 이것이 약 470여 개 있던 것이 대충 약 10분의 1로 축소가 됩니다. 다음 페이지 그 밑에 쭉 나왔는데 서원의 폐해 고종 8년 대원 사역 서원 40개 산도가 절패한다. 서원의 특권화 붕당화 지방 행정을 하는 군역의 도피장소 이런 문제점이 나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됐습니다. 그 정도 할게요. 자, 여러분 그 밑에 문제들 쭉 나온 거 다 읽어봐야 됩니다. 8번 서당에서는 계절에 따라 교육 내용을 달리하는 경우가 일반적이었다. 여름에는 머리를 많이 쓰지 않는 학습으로 시나 유를 많이 지었으며 봄과 가을에는 사기와 소문 같은 걸 읽었고 겨울에는 경서를 읽었다. 서당의 연령이 많고 학력이 산자는 학도로서 학력의 정도가 낮은 학도를 가져 조교학교의 조교와 유사한 사람을 접장이다. 그럴 수 있고 서당의 유형 중 민주적인 형태로서 지역사회학 교사하며 향촌수업사이며 당교를 실시했던 것은 유자형서당이다. 알아라. 문제 봐야 됩니다. 이거. 풀어봐야 돼. 풀어보세요. 여러분 뭐 찍는 거 그런 거 없어. 여러분 어차피 학교교사 나와봤자 한두 문제 나오는데 그런 지역적인 한 문제 한두 문제 나오면 다른 거 추라고 해봤자 안 한 거나 마찬가지야. 스트레스 주지 말까? 안 됩니다. 선생님 하라는 대로 하세요. 하라는 대로 하세요. 내가 미안하냐? 다 이것도 안 해도 좋고 이것도 안 해도 좋고 그러면 나도 얼마나 좋아. 안 되거든. 해야 되거든. 하세요. 왕도 없습니다. 여러분 시험 볼 때 공부할 때는 정말 부담 없이 공부했는데 여러분 배우지 않은 내용 나오면 어떡할 거야? 나 구속할 거야? 방법 없습니다. 제발 부탁입니다. 여러분 솔직하게 들어보지도 못한 내용 나와 손도 못 대요. 손 못 댑니다. 그래도 한번 그때 무슨 말 비슷하게 들어본 적이 있는데 그러면 생각해서 문제를 풀 수가 있어. 그렇기 때문에 폭넓게 깊이 있게 공부를 해야 한다는 게 그거예요. 그리고 끝하지 말고 외워버리고 그래야 됩니다. 어차피 이런 기회가 자주 주어지진 않아요. 할 때 선생님 하라는 대로 그대로 하세요. 그대로 해야 됩니다. 나도 여러분 부담 안 주고 싶어. 근데 여러분 특히 한국교육사, 서양교육사 할 때까지는 어쩔 수 없습니다. 여러분 국사를 평상시에 잘했다면 이런 영향 안 받아. 국사가 안 되니까 그래요. 그리고 서양 문화사가 잘 안 되니까 서양교육, 서양철학사가 서양교육사가 또 그래서 어렵고 일반적으로 대학에서 철학 같은 걸 못했으니까 교육 철학이 어렵고 공부를 안 해서 그래. 안 해서. 전세 말고 수업이나 해. 자, 책 봐보세요 한번. 책 봐보세요. 자, 우리나라의 무학년 효시 가장 유해 문제 풀어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서당. 그래서 그리고 자 조선시대 충북 교살주로 천자문은 문자를 구체적으로 사물과 관련시키지 못한 점을 비판하면서 훈몽자회. 그래서 훈명자회죠. 훈몽자회를 저술해 국악 발전에 공헌한 사람은 철세진이다. 그랬어요. 훈몽자회. 그래서 됐습니다. 그 밑에 정사와 서원 구분하는 것 자회. 그래. 훈몽자회라고 했어. 그 다음에 정사와 서원 구분하는 여론을 보고 그리고 그 밑에 조선시대 여성교육의 특징에 대해서 나오는데 조선교육 한 번씩 읽어보세요. 한번. 나온 적은 없습니다만 한 번씩 읽어보기만 하세요. 다음 조선시대 과거제도에 대해서 나오는데 과거제도의 특징에 대해서 자 거기에 뭐 특징에 대해서는 1번, 2번 한 번씩 읽어보기만 하세요. 별거 없습니다. 그리고 자 2번 과거제도의 개요. 조선시대 과거시험은 3번 시험을 썼으면 3번에 한 번씩 시험 보는 정규시험을 뭐라고 불리워져요? 식년시. 이건 정규시험입니다. 국가의 경중이나 봤을 때 보는 시험을 과거로 결실한다.
별시는 증광, 알성시, 백일장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다음 증광시, 알성시 여러분 잘 보세요. 국사에서 많이 배웠을 거야. 이럴 때는 전쟁 승리라든지 태자탄생이라든지 또 성경에 문묘 갈 때 성경원행을 대상으로 보르심을 백일장이라고 표현합니다. 이런 건 다 별시에 들어갔더래요. 더 식년시는 문과와 잡과로 구분된다 그랬고 다음 페이지 문과는 대과와 속과로 구분되어 있어요. 그리고 자 거기 과에서는 대과 응시전에 보는 시험으로 경서를 외우는 것을 뭐라고 한다고? 생원시, 문장을 짓는 시험을 뭐라고 한다고? 근사시 그랬어요. 그리고 자 이제 책은 보지 말고 여러분 저를 한번 봐보세요. 저를 봐보세요. 자 이때 시험이 있어서는 자 저를 보기만 하세요. 자 우선 자 문과 이제 문과 시험이 있고 문관 시험이에요. 그 다음에 무관 시험이 있고 무관 시험이 있고 그 다음에 과가 있는데 잡과가 있는데 여기서 속과하고 대과로 구분이 된 건 문관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속과하고 대과하고 구분이 돼 있고 여기는 구분이 안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방에서 보는 시험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이것을 향시라고 해도 좋고 초시라고 해도 좋습니다. 그 다음에 회시를 혹시 그러고 임금 앞에서 보는 시험을 전시라고 표현해요. 전시. 자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지금 대과하고 이 대과는 무관 시험은 이렇게 세 가지를 다 봐요. 세 가지를 다 보는데 속과는 요 가지밖에 없어. 잡과하고 시험은 이게 꼭 알아둘 것은 문관 시험에 대과 시험하고 무관 시험만 이와 같이 3층제로 돼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봐보세요 한번. 그래 그 밑에 6번 표를 먼저 봐보면 문관 시험에서는 대과의 방법 칸에 가보면 초시복시 동그라미 초시복시 전시, 무관 시험도 초시복시 전시, 똑같이 초시복시 전시로 돼 있는 것은 문과 시험, 바로 대과하고 무관 시험밖에 없어요. 저를 보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향시라고 한 것은 이를테면 서울에 가지 않아 각 지역에서 보는 시험이에요. 각 지역에서. 전국 단위로 해서 예를 들어서 200명 뽑았다. 200명은 초시 합격자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향시 합격자야. 초시 합격자예요.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서울서 모여요. 서울서 보는 시험을 이걸 회시라고 표현해. 회시. 여기서 이제 33명으로 되어져요. 33명으로. 이 33명이 임금 앞에 가 시험을 보는 걸 전시라고 표현해요. 여기서는 순서가 결정하는 거야. 순서. 뭐 이런 이론은 중요하지 않아. 이론 언제 상황에 따라 바뀔 수 있었으니까. 그런데 이것은 세가 3층에 있다. 그래 거기 보면은 생진과라고 할 때는 초시복시만 잡과는 초시복시 그 가운데 고 말아두면 됩니다. 또 하나 문관시험 밑에 단일과 잡시험 단일과 동그라미 이와 같이 우리가 속과하고 대과에 돼 있지 않는 걸 단일이라고 표현하는데 그래서 문시험하고 잡과는 단일과였어요. 또 하나 아까 이 성균관 진학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 생시 합격자를 원칙으로 한다 그래서 그 밑에 특징 칸에 속과는 성균관의 입학시험의 성격이다. 오늘날 대학 입시시험 성격이다. 그럴 수 있어요. 됐네. 그 다음 그 밑에 고려와 조선시대의 과거제도 비교 한 번씩 여러분 보세요. 한번 중요한 것은 고려시대는 문과가 없었다는 거고 조선시대에 들어가서 문과가 있습니다. 다음 됐어요. 그 밑에 교육 사상으로 가볼게요. 이제 교육 사상가에서 권근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권근의 교육 목적은 공근관신줄 공근관신 교육 목적으로 그 다음에 교육 방법으로서 심리학적 방법이다. 여러분 항상 권근 그러면 입학도설이라는 책이 있죠. 그래서 여러분 항상 여러분 과학적 방법이다. 심리학지다. 그럴 때는 권근을 생각하세요. 심리학적 방법. 다음 페이지. 그래서 근소를 먼저 하고 가깝고 작은 것을 먼저 하고 원대를 나중에 하라는 심리학적 방법이다. 그랬어요. 심리학적 방법 그랬고 그 다음에 주요 저서로서 권학, 사목, 소학, 장려 그래서 소학, 장려 그 다음에 입학도설 그랬는데 입학도설은 우리나라 시청각교 선구 그랬어요. 권근이라는 사람이 대학과 중용을 가르칠 기회가 있었는데 어떻게 하면 잘 가르칠 수 있을까 곰곰이 생각하다가 그림을 통해서 부처님의 진리를 전한 거야. 여기서 부처님이 나와. 여기서 부처님. 자, 그림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잘 가르칠 수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그림을 통해서 바로 논어 거기에 대학과
대학과 중용의 내용을 그림으로 도서를 했어요. 48종의 도표로 만들었어. 자, 대학과 중용을 가르치기 위해서 40종의 교수용 도표로 만들었다. 대학과 중용 그랬고, C번에 코메니우스의 세계도에 비교될 수 있으나 세계도의보다 약 268년이 앞선다는 점에서 세계적 의의를 지니고 있다. 그랬어요. 자, 입학설 시청학교육의 선고입니다. 향학사모 뭐라고 했냐면 사학보 그랬어요. 사학보. 수창국 재상서 군항교육과 관련된 책이 앞에서 외웠었네 한번. 됐습니다. 의의 권근 잘 봐놔야 됩니다. 권근이라는 사람. 머리 들어보세요. 자, 소학장려 뭐라고 했어? 소학장려, 권학사목, 사학보호, 소학장려, 사학보호, 소학장려, 사학보호, 소학장려, 사학보, 교육의 기획연동, 경유학, 절목, 하세요. 다른 왕도 없어. 자, 됐습니다. 자, 그리고 그래서 거기 권학사목 의로 그 권근에서 저술 활동을 많이 했네. 그 다음에 거기에 정극인이라는 사람 내가 참고로 넣어봤어요 한번. 여러분이 받을 수 있도록 해보기. 왜 넣어놨냐면 가끔씩 임용 시험에서 문제가 나온 건 아니고 사지선 중에 한 사람으로 들어가 있다고. 그래서 내가 한번 넣어놔봤어. 한 번씩 여러분 읽어볼 수 있도록 합니다. 원래 앞서 나가는 사람은 꼭 포괄성을 띱니다. 이해를 해줘. 자, 근데 내가 하면 또 정극이 나와요. 또 문제가 나온다고. 그러니까 내가 이런 걸 넣지 말아야 되는데. 됐어요. 다음. 자, 이황과 이 그랬어요. 이황과 이. 여러분, 전번에 같은 경우, 여러분, 말하지 마야지. 자, 이황과 이에 대해서. 자, 책 보지 말고, 자, 이황과 이. 책 보지 마세요. 자, 이해를 잘하세요. 자, 이황하고 이이하고. 일단 여러분, 나이 누가 더 먹었을 것 같아? 이황하고 이이하고? 어째서? 위에다 쓰는 거 보니까. 그렇죠. 이황 갔어요. 늙었어요. 이황 갔어. 황 갔어. 이황 갔어요. 이 사람은 1501년 태어나는 사람이고, 이 사람은 1536년입니다. 나이 차이면 35세 차이면 옛날 같으면 이건 손잡발이에요. 그렇잖아요. 손잡발이에요. 35세 나면 손잡발입니다. 손잡발이에요. 사실은 이황하고 동시대에 살던 사람은 기대승이에요. 그래서 이황하고 기대승 같은 경우는 인성에 대해서 많은 논쟁을 벌였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신문을, 편지를 통해서 서신 논쟁이라고 표현해요. 사칠 논쟁 바로 그거야. 사칠, 사단 7조에 관한 논쟁이에요. 근데 바로 기대승 사상을 읽는 사람이 바로 이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라는 사람은 기대승의 입장에서 이의 사상을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이를 걸어서 이게 이원론적 일원론이다 그런 말을 해요. 그런데 복잡한 말 여러분은 몰라 괜찮아. 우리 교육에서는 거기까지 안 들어가. 이 정도만 알아두면 돼. 지금부터 해주는 것만 이제. 자, 먼저 자, 이황이라는 사람은 영남학파예요. 영남학파고 여기는 기호학파예요. 영남학파.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 이황을 접근할 때 조금 보수적 쪽으로 한나라당 쪽으로 이해를 해주면 잘 맞아. 영남학파니까. 그리고 이라고 하는 사람은 기호학파. 기호학파 그러면 저도 충청도 경기도. 여러분 이렇게 알아두면 돼요.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 이렇게 우리나라 지도를 보면은 요런 식으로 요렇게 이어져. 요렇게 요런 식으로 요렇게 요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뚝 태백산맥 쭉 내려오다 이쪽에서 시작하고 해서 이런 쪽으로 이렇게 해서 여기 저 어디냐면은 속리산 쪽으로 해서 계룡산 쪽으로 해서 지리산 산청으로 해서 이렇게 쭉 빠져 이런 식으로 빠져요. 그러니까 여기 이쪽도 김해 쪽은 평야가 넓은 평야가 많이 형성이 되어 있잖아요. 이쪽에 대구 분주도 형성이 되어 있고 그리고 이쪽으로는 이제 평야가 있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쪽으로 우리가 기후학파 좀 알아주면 잘 맞습니다. 영남 고개 이쪽 넘어서 있다는 쪽이야. 그래서 영남학파 쪽 기후학파 쪽이고 이쪽은 좀 보수적이다라면 계획 쪽 이쪽이 하나당 여러당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느낌상 말해봐. 실학의 토대가 된 것은 2일 것 같아? 2일 것 같아? 당연히 2의 사사 되겠죠. 자, 영남학파고 기호학파 그래. 그리고 자,
이황이라는 사람은 우리 선생님을 동방의 주자라고 하자. 그러니까 이해자들이 가만히 있다가 그럼 우리 뭐라고 할까? 우리 선생님을 동방의 성인이라고 하자. 그래, 동방의 성인. 그래. 이건 몰라도 좋아. 나 그냥 외워버려. 주황색 외워버려. 주황색 외워버려. 끝냈어요. 괜찮아. 나도 유치한지 알아. 나도 알아. 해동공자라고도 불리워지면 누구라고 써? 최충. 해동공자라고 불리우면 최충. 동방의 주자라고도 불리우면 누구? 이황. 그럼 문제가 나와 이렇게. 해동공자라고도 불리워지며 그다음 12공도의 선구자가 누구냐? 천북문자였잖아요. 자, 동방의 주자라고도 불려요. 주황색 그랬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이원론적 주리론이야. 이론론적 주기론이야. 잘 보세요. 한번. 여러분, 이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와 기가 서로 떨어져 있다는 입장이야. 각각 움직일 수 있어요. 이발이 기술지하고 기발이 이승지한다. 그러는데 어려운 말 쓰지 말고 둘 다 발할 수 있어요. 이교 호발설이야. 이도 발할 수 있고 기도 발할 수 있어. 그래서 이교 호발설이다라고 써줘요. 다 발해요. 사실은 이가 발하는 것을 우리는 사단이라고 하고 기가 발하는 걸 실정이다. 이제 바로 이제 그런 논리예요. 사칠론정에서. 그런 건 몰라도 좋아. 이게 다 발해. 그런데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주가 되는 건 기 속에 그 안에 이가 들어가 있어. 기가 움직이면 이건 따라서 움직인다는 입장이에요. 오로지 움직이는 기만 발해요. 그래서 이건 기발 이승이야. 그런 타입에서 기만 움직여요. 여기는. 그래서 여기서 이것이 기가 움직여서 이것이 현실에 잘 맞아 떨어지면 사단이 되고 현실 맞지 않으면 실정이 된다. 그런 입장이에요. 이제 그런 건 복잡한 내용들은 바로 여러분 안 해도 괜찮아. 두 개 다 발하고 여기는 하나만 발하는 그 뜻이에요. 그 다음 잘 보세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이라는 입장하고 기라는 입장인데 이라고 한 것은 요것은 정신이라고 한다면 물질, 이론이라고 한다면 실천, 형이 상이라고 한다면 형하 이런 입장이야. 그러니까 요건 차후에 어디에 영향을 주느냐? 여러분 생각할 때 이것은 개방 쪽일 것 같아? 폐쇄 쪽일 것 같아요? 폐쇄 쪽으로 나타나요. 그래서 이건 차후에 척상운동에 영향을 미치라고 표현하고 요것은 차후에 실학사상, 동학, 개화사상에 영향을 줘요. 이런 쪽으로 이해를 해주면 됩니다. 그 다음 잘 보세요. 이황의 입장은 여기는 특히 경을 강조했다. 경이라고 한다면 여기는 성을 강조하는 입장. 여러분 잘 보세요. 앞에서 한번 써봤는데 이 성이라고 하는 것은 말한 바를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 삶이에요. 한마디로 실천, 성실성, 근면성 이런 쪽이야. 실천적 측면이에요. 잘 끄집어낼 수 있어요. 자연스럽게. 성을 강한 사람이 이황이에요? 이이어요? 이이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봐. 이위에 도덕인일 것 같아? 실천인일 것 같아? 도덕인, 밑에는 실천인 그럴 수 있어요. 위에는 성십도야, 성학지묘야? 십도, 밑에는 성학지묘. 대개 요 사상은 대개 지식인 계층에 지지를 받았을 것 같아? 아니면 일반 서민의 지지를 받았을 것 같아? 지식인 계층, 이쪽은 서민 계급의 지지를 받습니다. 서민 계급의 지식인 계급, 지주 계급 이런 쪽. 특히 여러분 그래서 이런 쪽 같은 경우는 되게 보수성이 아주 강해요. 보수성이 아주 강해요. 그래서 여러분 건물을 보더라도 이쪽 영남 쪽 같은 경우는 디귿 짜집이라든지 미음 짜집 이런 것들이 많아. 이쪽은 건물 자체도 그대로 영향을 줘요. 근데 밑에 이쪽은 아니에요. 이쪽은 예를 본체, 사랑체 다 집이 개방돼 있어요. 밑에 쪽만 하더라도. 그래 그대로 영향을 주는 겁니다. 특히 이쪽에 영남 이런 쪽 같은 경우는 그래 특히 공무원 선호 사상이 아주 강합니다. 특히 대구경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대구경복 대단하나요? 대구경복. 또 여기를 조금 나쁜 쪽에 말하면 이쪽에 있는 사람들이 여자들이 별로 대우를 못 받아요. 여기는 여자가 뭐라고 말하면 남자가 시끄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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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안 돼. 아니 얼마나 기분 나빠요. 내 얘기를 했는데 시끄럽다니. 내가 소음소리야 그러면? 근데 별로 기분 안 나빠하더라고 보니까. 시끄럽다. 아니, 생각해보세요. 말이 아니면 아니라 이유를 대야지. 시끄럽다. 자, 어쨌든 이런 쪽으로 좀 강한 쪽으로 나타나면 됩니다. 이런 쪽으로 이해를 잘 해줘야 돼. 자, 여러분 특히 여러분 여기서 이하고 기가 바뀌어지면 다 개판되는 거야. 이 기가 바뀌어지면 다 개판돼 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화 그러면 이제 둘 다 헷갈려요. 둘 다 이에다가 밑에는 이가 두 개고 이 그러잖아. 이러니 그래서 아주 헷갈립니다. 하여튼 이는 위에서 나와줘야 되는
거야. 예서만 맞아야 돼. 자, 책 봐볼게요. 저것만 알면 쉬워요. 자, 그러면 이제 먼저 이환과 이에 비교해서 철학사상을 여러분들이 보세요. 이게 이원은 쭉 배웠으니까. 그리고 그 밑에 교육사상에 가보면 입지와 경사상, 그래서 경사상 동그라미, 옆에는 성사상 동그라미. 성사상 동그라미 그랬어요. 그 다음 그 밑에 교육 목적은 성리학적 도덕인 양성, 실천인 양성. 특히 도덕인 양성은 내적 수양이기 때문에 수기를 강조한다면 그 옆에는 실천인 양성 옆에는 치인을 강조한다. 수기친이라고 볼 때 수기 입장을 강조한 것은 이쪽이고 치기를 강조하는 치인을 강조한 것은 이쪽이에요. 됐어요. 얼마나 책을 잘 만들었습니까? 못 느껴요. 다음 141페이지에 자 거기에 교육방법 입진이 쭉 나왔는데 그런 것들보다도 특히 옆에는 이 잘 보세요. 이 가지의 교육방법 세 가지는 뭐냐? 할 때는 거경공리 역행을 해야 돼. 거경공리 역행 세 가지. 거경공리 역행 세 가지. 거경 순서상으로 알아놓으세요. 거경공리 역행 순서. 마음을 영속하게 이치를 탐구하고 역행. 그래서 역행은 힘써 행한다 그 측면에서 철학의 입장에서 볼 때는 진보주의와 백을 같이 하나 그럴 수 있어요. 행한다라는 측면에서 됐습니다. 다음 밑에 여러 가지 내용이 나오는데 일단 저서에서 성학 10도, 이황에서는 성학 10도, 그다음에 2에서는 학교 모범, 학교 사목. 여러분 다시 물어볼까? 학교 모범 그러면 학생 수양 그래야 돼. 학교 모범 학생 수양. 그다음에 학교 사목 그러면 인사 문제를 규정한 거고, 경목요를 그러면 대중 수양이고, 소아수지 그러면 아동 교육과 관련된 겁니다. 아동 교육이라고 그랬어요. 다 배웠어. 차후에 자 영향, 위정, 척사 운동이나 옆에는 실학, 동학과 사상에 대해서 나왔어. 그 다음에 용어 정의 한 번씩은 파우투고, 그리고 문제 다 풀어봐야 됩니다.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거기 이제 4번 조식, 김인우, 성원 이런 사람이 나와 있는데 글쎄요. 내가 넣어놔봤습니다. 편 한 번씩 읽어볼 정도만 있으면 그 정도 해주기만 하세요. 요육을 할 것까지는 없어. 다음 143 실학으로 가겠습니다. 실학. 자 여러분 저를 보세요. 실학은 유교를 비판하면서 등장한다. 내 말이 맞을 것 같아? 틀릴 것 같아?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유학이라고 하는 것은 시대에 따라 명칭이 다양하게 불리워지지. 자, 먼저 한나라 때는 뭐라고 불리워진다고 그랬어? 훈고학. 그 다음에 송나라 때에는 성리학, 명나라 때에는 양명학, 청나라 때에는 고증학 그랬죠? 근데 사실은 우리가 훈고학이나 성리학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어쨌든 실천 예학이 이론적 측면이 강조된다라고 하면 양명학, 고증학 같은 경우는 이것은 실천적인 측면이 강조가 되는 거야. 그래서 어쨌든 유학체를 비판한 것은 아니에요. 유학에서 이론적인 측면을 비판한 것이지. 그래서 한번 쓰고 넘어갈게요. 당구장 표시하고 실학과 교육 그 옆에다가 실학은 유교 교육 자체를 배척한 것이 아니라 실학은 유교 교육 자체를 배척한 것이 아니라 실학은 유교 교육 자체를 배척한 것이 아니라 실학은 유교 교육 자체를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성리학의 이론적 측면을 성리학의 이론적 측면을 비판하고 성리학의 이론적 측면을 비판하고 양명학의 실천적 측면을 강조하였다. 양명학의 실천적 측면을 강조하였다. 양명학의 실천적 측면을 강조하였다. 양명학의 실천적 측면을 강조하였다. 자, 저를 보세요. 여기까지 설명해 볼게요. 이제 실학은 유교 교육체를 배척한 것이 아니라 성리학의 이론적 측면을 비판하고 양명학의 실천적 측면을 강조했다. 그런데 저를 잘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성리학이라고 성리학을 다 비판한 것도 아니야. 또 우리가 성리학은 우리가 학문적이고 이론적이고 실천 예학을 중시해요. 우리가 성인이라고 하는 사람, 말만 잘하는 사람을 성인이라고 하지 않아. 이론과 행동이 하나가 되져야 돼. 내 말 이해가요? 실천 예학이에요. 예의범절, 예의법도를 중시해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예의법도, 예절 이런 것들은 사실은 우리가 실용적이라고 말하기는 그렇죠.
돈하고 명예, 명분, 직업과 관련된 건 아니잖아. 내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측면을 비판한 것이지 우리가 전체 유학 자체를 비판했다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한마디로 실학의 비실제적인, 비실용적인, 성리학의 비실용적인 면을 비판하면서 실학에서 실용성을 강조하는 거예요. 다시 실학은 유교 교육 자체를 배척한 것이 아니라 성리학의 이론적 측면을 비판하고 양명학의 실천적 측면을 강조하였다. 양명학 실천적 측면이라든지 고정학의 과학적 방법 이런 것들은 실학의 토대가 되는 것들이에요. 이와 같이 유학의 시대에 따라 명칭이 다양하게 불리워져. 그러니까 어쨌든 유학 자체를 비판한 건 아니에요. 또 성리학 자체를 비판한 것도 아니고 성리학의 이론적인 측면만을 비판하면서 실용 측면을 강조한 거야. 일단 그렇게 해놓으세요. 자, 실학의 그다음, 자, 공리공담을 향하고 실사고시와 과학적 태도를 중시하였다. 실학의 배경, 대명분에 따른 비현실적 논쟁은 결국은 당정이나 사화로 이어지고 외란과 호란으로 백성들의 궁핍한 생활 이런 것들로 이어지고 이런 상황하에서 실제적인 학문화자가 등장하는 게 실학이에요. 주자학에 대립한 양명학입니다. 여러분 주자학은 성리학을 얘기하는데 학문적이고 실천 예학이고 그 다음에 선지후행 그랬는데 특히 여러분 양명학이다라고 할 때는 양명학은 뒤에 가서 보면 좀 실천적 측면이 중시가 돼. 양명학은 지행합일 아는 것과 행하는 하나가 되죠. 지행합일. 양명학은 실천적 측면이에요. 그 다음에 고증을 중시하는 고증학도 역시 실학의 토대가 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유학의 시대에 따라 명칭이 다양하게 불리워진 거야. 그 다음에 서양 문물의 유입이다. 그래서 서양 문물의 유입이다. 중국을 통해 들어온 서양 문물 이런 것들은 실학의 토대가 됐어요. 됐습니다. 여러분 그 밑에 양명학에 대한 설명이 있는데 양명학 교육실 할 때 나올 겁니다. 실학의 가치. 자, 여러분 저를 보세요. 자, 여러분 저를 보세요. 자, 지금 우리가 잘 보세요 한번. 자, 삼국시대, 그 다음에 고려시대, 조선시대. 지금 조선시대, 내가 뭐라고 했냐면, 삼국시대에서부터 고려시대 전기까지, 조선시대 전기까지는 교육 목적이나 교육 내용, 목적 방법이 똑같다 그랬어. 그러다가 성리학, 바로 실학, 성리학이라고 할 조선시대 중기 이후부터 서서히 교육의 주체성을 강조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유교 경전을 교육 내용을 할 거냐?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우리가 국사교육을 강조한다든지 또 우리가 언제까지 한자를 교육 내용을 할 거냐 다산정야교육이라는 사람 학편에서 이천자 교육을 주장한다든지 그 다음에 또 이런 측면이라든지 또 아니면 경국재민을 강조한다든지 그러면서 서서히 요합편은 근본적인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때부터. 그래서 실학에 와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가장 먼저 그래서 민족 주체성 확립, 국어교육, 국사교육 여러분 국사교육의 말은 좋지만 국어교육은 아니야. 국사교육이나 이천자 교육을 주장한다. 이런 측면에서 민족 주체성을 강조했다. 그럴 수 있고 그 다음에 경국재민, 나라를 부강하게 하고 백성을 구제하자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사회발전이나 복지와 관련다 그랬어요. 됐어요. 그 다음 그 밑에 실학의 특징 교육사상 숭례와 근검 남녀유별 숭례와 예를 숭상하고 근검 절약하고 남녀유별 여러분 남녀유별 하면서 옆에 인간평등관이 나오죠. 그러니까 여기서 인간평등이라는 것 신분차별이나 서서차별을 폐지하자는 입장이지 어디까지나 성차별은 나타나요. 아직까지는 여러분 항상 남녀평등이라고 하는 표현은 이화학당이 등장한 이후부터 알아놔요. 근데 이후부터 나타나는 거야. 남녀유별 이화학당이지는 체계 여성교육이 없었다. 그래서 인간평등관 신분타파 서자차별 폐지 그랬어요. 서자차별 폐지 그랬어. 다시 여러분 실학하고 근대교육하고 공통점은 똑같이 교육의 기회균등 그럴 수 있는데 차이점은 아직 실학에서는 성차별 폐지 나타나지 않아. 이 같은 사람은 교육의 기회균등을 주장하고 인간평등을 주장하면서도 성교육에 있어서 소극적 입장을 취했어요. 어찌 여자가 그러잖아. 비로소 성차별이 폐지하는 것은 근대교육에서 와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근대교육이라는 것은 바로 여기부터 근대교육이야. 이때부터 성차별 폐지가 나타나지 아직 여기서 실학에서도 교육이 내세우는데 여기선 성차별은 그대로 유지가 돼요. 알아듣죠? 자, 봐보세요 한번. 자, 그래서 거기
아직까지는 평등이지만 성차가 나타나. 그 다음에 교육의 기회균 등의 유형은 이 주장하는데 공교육의 필성과 단계적인 학제를 주장한다. 개인차를 인정하여 능력에 따른 교육을 주장한다. 현실적, 실증적, 독자적인 민족적 성격이다. 그 밑에 비판적, 실천적 사상이다. 그 밑에 출세 지향과 사회적 관념의 타파를 주장한다. 교육과정 개혁을 주장하든지 근대지향적 성격 그리고 근데 바로 초기 개화 사상에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다음 자 들어보세요. 실제 생활에서 유용성을 강조한 실학은 근대 발달의 토대가 됐다라고 하면 잘못된 표현이요. 왜 그러냐? 이때 실학을 공부했던 실학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원래 어릴 때는 성리학을 공부했어요. 머릿속에 마음속에는 몸속에는 성리학의 피가 흐르고 있어. 그리고 정치에서 제외된 남인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말은 그럴싸하게 떠들었죠. 실제로 국정에 반영하지를 못했어. 그래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유학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고 근대적인 학문으로 발전하지 못하였다 그랬어요. 내 말 이해 가요? 내 말 이해 가요? 나는 다 잘 가르쳐. 국사를 가르치든 뭐라든. 여러분 이런 게 내가 지금 할 때 참 스트레스 받을 줄 알아. 국사교육은 되지만 국어는 하다 이런 거 되게 스트레스 받을지 모르겠지만 문제 풀 때는 그런 게 다 문제예요. 그런 것들이. 교육의 기회균등이라고 해놨고 해서 그냥 편하게 넘어가면 여러분 스트레스 나왔지만 그렇게 쉽게 문제가 풀리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공부할 때 처음 스트레스를 받을지 모르지만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규정을 해줘야 됩니다. 할 때부터. 이제 이런 거 말하지 말까? 편하게 해줄까? 하라는 대로 하세요. 그래야 돼. 자, 됐습니다. 그 밑에 문제 여러분들 풀어보고 다음 넘겨가 볼게. 자, 실학의 대표적인 교육 사상가에 대해서 나오는데 자, 머리 아프 생겼죠. 표 보니까. 자, 이렇게 알아야 됩니다. 이렇게 사상가를 공부할 때는 다 좋은 말 했어요. 교육의 기회균등 강조, 전부 다 그걸 강조, 다 좋은 말만 다 했어. 그렇게 하나도 부러지지 않으면 다 풀리지 않습니다. 자, 잘 보세요. 택당 이식이라는 사람은 의사상, 의자 동그라미. 그 다음에 교육 방법으로서 문학공정. 글자 한자 한자에 대한 완전한 이해를 강조한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저서로서 뭐가 있냐면 수자 오조운사라는 책 읽어놨어요. 수자 오조운사 그랬는데 바로 지금으로 말하면 저를 보세요. 택당 이식 선생이 이면하라는 사람이 있어. 이면하고 하는 사람이 이 사람이 지금으로 하면 9급 시험에 합격을 해서 관리로 나갑니다. 그래서 앞으로 네가 가서 관리가 되면 이것만은 철저하게 지켜라. 그래서 바로 해준 게 수자 오조운사야. 핵심은 뭐냐면은 어디 가서 의롭게 행동하라는 얘기예요. 바로 의적 행동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항상 택당 이식 의사상을 꼭 알아놔야 됩니다. 유형원입니다. 유형원은 인간 평등 동그라미. 인간 평등 신분제 타파를 전제하는 과거제도 폐지. 그 다음에 과거제도 폐지 동그라미. 그 다음에 교육의 기회균 줄. 교육의 기회균등 줄. 그 다음에 그 옆에 덕행의 능력인 줄. 다음 교육제도 칸에 공거제한 별표. 다음에 쳐놓고. 그 다음에 단선형의 새로운 학제 제시. 단선형 동그라미. 그 다음에 반개 수록 그 옆에. 자, 유형원은 이 정도는 알아놔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디로 집중하냐면 그 옆에 여러분 유형원 제시한 새로운 학제에 대해서 나왔어요. 그 옆에 별표를 딱 켜놔보세요. 한번. 여러분 이와 같이 선이 두 줄이라고 해서 복선형 그러지 마세요. 단선형을 학제라고 해서 자 여러분 지방은 양반 쌍롤 막론하고 다 향상에 들어가는 거야. 그리고 중앙은 양반 쌍롤 막론하고 다 방상에 들어가요. 향상이나 방상은 초등교육기관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초등 밑에다가 만민평등이라고 써놔보세요. 그래서 이 방상이나 향상은 모든 사람이 다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얘기예요. 만민평등이라고 때는 어디만 얘기하냐? 향상하고 방상만 얘기하는 거야. 초등교육만. 그리고 자, 그 다음에 향상을 읍학, 영학, 사학, 중학. 여러분 순서 잘 보세요. 읍학, 영학, 사학, 중학. 기역, 니은, 디귿, 니을 순서 배라는 문제 나올 수 있어. 읍학, 영학, 사학, 중학. 여러분 그냥 그거하고 맞을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일반적으로 시골을 읍이라고 표현하지요. 그러죠? 그래서 읍학 연결하세요. 지방 읍학, 그 다음에 영학, 그리고 여러분 사부학당 사학이라고 할 때 우리가 사학이라고 하는 중앙에 위치한 중등관학 그랬잖아. 중앙에 위치했던 거야. 사학 그건지는 모르겠지만 얘가 제시하는 게 그런
건 모르겠지만 어쨌든 사학, 중학 이렇게 하면 거기 넣는데 용이할 수 있을 거야. 그래서 중등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태학입니다. 태학에서 1년 이상 수학한 자 중 추천한다. 여러분 가끔씩 어떤 시험에서 공거 제한은 오늘 고교장 추천에 비유할 수 있다. 그런데 그건 엄격하게 잘 된 거예요. 이건 내 말 이해 가요? 오늘날 고교장 추천에 비유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읍학이나 영학, 중학에서 추천을 해줘야지. 내 말 이해 가요? 내 말 이해 가요? 근데 지금 태학의 추천을 받으니까 엄격하게 말한다면 여러분 오늘날 여러분 대학, 지방대학 졸업 중심이 돼서 여러분 대개가 어느 정도 추천 어느 정도에서 교육을 받고 6급으로 내보내는 제도 있죠. 요걸 생각하면 거기에 맞는 걸로 이해해도 돼. 6급으로 내보내는 거. 그래서 태학에서 1년 이상 수학한 사람은 추천을 받아서 진사원에서 1년 이상 교육을 주고 그다음에 고급과제로 내본다. 그랬어요. 바로 이것이 공거 제한 걸 그건 어디에서 이루어지냐면 태학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태학에서. 그런데 사실은 이것을 주장만 했을 뿐이지 이것이 실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됐어요. 자, 이런 내용이야. 공거 제한 단선형 새로운 학제라고 그래서 복선형이라고 그러지만 만약에 복선형으로 된다고 하면은 예를 들어서 향상은 이를테면은 뭐 평민자재 그 다음에 향상은 귀족자재 됐다고 할 때는 복선형으로 표현할 수 있지만 이건 분명히 단선형 학제야. 그 다음 성호 이익입니다. 성호 이익은 총리와 평등, 사상 평등, 교육의 기회균등, 과거제도 폐지, 가정교육 중시. 자, 그리고 거기 교육방법 칸에 가보면 일신전공별표, 일신전공, 나날이 새롭게 학문의 전략하라, 일신전공. 그 다음에 질문중시별표, 질문중시. 그래서 소크라테스와 유사한 사람이 누구냐? 그럴 때 이익이다. 그래야 돼요. 됐어요. 그 다음에 교육제도에 있어서 소극적인 여성관 별표, 소극적인 여성관. 참 재밌잖아요. 이 사람 교육의 기회균등, 인간 평등 사상을 주장하면서도 여성 교육에서 소극적인 입장이었어요. 어찌 여자가 뇌치는 일을 소홀히 하고 책 보는 일 앞서겠는가? 어찌 여자가 동그라미. 어찌 여자가 땡땡땡 뒤에는 몰라도 괜찮아. 그래서 소극적인 여성관이라는 측면에서 루스와 아테네가 맥을 같이 한다. 그럴 수 있어요. 루스와 아테네 뒤에 공부할 거야. 됐습니다. 그 정도예요. 그 다음에 홍대용입니다. 홍대용 독일론 북학사상의 선구자, 인간평등. 그리고 교육방법에서 실증적 방법과 실천적 방법, 실증적 방법. 그래 특히 교육제도 칸에 가보면은 특히 실용교육이나 한글교육, 과학기술교육, 특히 과학기술교육 동그라미 이렇게 주기론자로서 홍대용 이런 취미를 강조해요. 됐습니다. 그 다음에 아정 이덕무라는 사람인데 아정 이덕무라고 하는 사람은 공정의 이념줄. 그러면서도 이 사람은 여성교육을 주장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교육제도 여성교육 강조. 아정 이덕무. 자, 그런데 특히 중요한 것은 옆에 사소절표. 사소절은 소학을 한국 실정에 맞게 변형시킨 책인데 이것을 다시 사소절을 소학을 우리 시대에 맞게 세 개 편으로 다시 나눴어. 사자가 선비사자야. 그래서 성인교육이고 부자가 여자를 의미해. 앞에 보세요. 여성교육, 동교는 아이동자야. 아동교육. 사소절을 우리 실정에 맞게 성인교육, 그 다음에 여성교육, 그 다음에 아동교육으로 분리해서 다시 책을 편집을 했어요. 그 다음에 다산정약용입니다. 다산정약용인 사람은 수기와 유천하인, 자기를 닦아서 천하에 필요한 사람이 되자 그 얘기예요. 수기와 유천하인, 실학의 집대성자, 사회적 자아실현 그럴 수 있어요. 사회적 자아실현. 됐어요. 그리고 그다음 옆에 국사교육 강조. 그다음에 별표 이천자교육 주장. 어디에서? 아학편에서 이천자교육 주장. 그 다음 이 사람이 교육 덕목으로 제시한 것 세 가지는 뭐냐? 그럴 때 교육 덕목으로 제시한 것은 효, 제, 자 세 가지. 최근에 종종 등장하는 거 주의 깊게 봐보세요. 교육 덕목으로 제시한 것은 효, 제, 자 그랬어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은 지육보다는 덕육을 중시한다. 덕육.
그 다음에 많이 들어봤을 거야. 목민시라는 책은 지방행정개혁을 강조한 책이고 경세우표는 중앙행정개혁, 후문순서라는 것은 사법개혁을 강조한 책이에요. 됐어요. 그 다음에 3대 논설로서 거기에 원목, 전론, 탕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좀 이따 설명할게요. 줄만 그어놓으세요. 그 다음에 이기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기라는 사람은 전인교육입니다. 채덕지, 여러분 채덕지 밑에다가 로크라고 써놔보세요. 로크. 다음 일부 벽파론, 해양유세 국권 회복을 강조했다 그랬는데 일부 벽파론 줄 항상 이 일부 벽파론이다 이런 내용에서 바로 논술인데 여기서 국권 회복을 강조했다. 전인교육 일부 벽파론 이렇게. 자, 됐습니다. 그리고 이게 기회규정에 대해서 나오는 거 한 번씩 여러분 읽어보고 인과 나는 것은 사방이 모두 같다. 멀고 가까운 관계가 있겠는가. 그런데 먼 곳 사람들이 진출하지 못하는 것은 국가에서 특히 인재를 지역으로 택하고 인재로 택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안정복 한번 더 나와봤어요. 읽어보세요. 여러분 최한기라는 사람은 쓸데없는 일을 많이 하라며 그 어려운 상황에서 물리학이나 수학 이런 거 1, 2번 한 번씩 봐두고 그 다음에 중농학파, 중상학파의 비교 한번 경북시험에서 나왔던 내용인데 한번 여러분 국사에서 배운 내용이지만 못 믿어 내가 한번 정리를 해놨어. 그 다음 그 밑에 인재의 등용을 학교에 위하자는 공고 제안을 실시한 사람이 누구예요? 유형원이라는 사람. 유형원 그랬어요. 유형원 그랬어. 좋습니다. 좀 쉬었다.